자,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PD저널 보도를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정현 그 의원, 그 당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죠. 이정현 씨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그래도 징역형이 나왔다는 것, 그렇죠. 예, 이게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방송법이 제정된 뒤 이렇게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14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연수 판사가 내린 판결인데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었던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뭐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는 아니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보도한테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도 있어 보여요. 지금 네가 하는 거 봐보면은.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저희가요? 이상한 방송들이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 위기 상황에서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나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네? 아 진짜 그냥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 지금. 나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예예. 그거 하나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사람들이 용어를 진짜 이거 미치겠네. 어찌요? 오늘 저녁 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일단은 라인까지 나가죠. 뉴스라인 한번 거의 편집했을 거야 아마. 좀 바꾸면 안 될까? 그게 그거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좀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 회사 조직이란 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방송법 제4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전화를 해서 자꾸 규제나 간섭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하여서 어찌됐던 징역 1년형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의원 측은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부탁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폈습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네. 나도 전화해보고 싶다. 개인적 친분으로 누가 없나?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에서 이뤄진 행위이며 보도국장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 전화통화에서도 보면 네. 아니, 하필이면 오늘 또 KBS 한번만 도와줘 진짜 이거. 하필이면 또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그리고 과거 한 번도 방송법으로 유죄가 인정된 적이 없다라는 그 이정현 수석 측의 그 주장이 있었나 봐요.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잘못된 상황을 유지해 관행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대한 간섭이 계속되도록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예 의미 있습니다. 멋진 판결이네요, 진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처벌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멋진 그런 선언을 판결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아니, 판사님 한번 그쵸. 네. 의미 있네요. 네, 인터뷰를 하든가 뭐 상을 드리든가 뭐. 이런 판사님은 인터뷰는 안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겠죠. 상은 드릴 수 있겠죠. 네.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당연한 일인데 너무 비정상이 정상화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판결이 오히려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 참 이게 비극입니다. 여전히 방송에 겁나 개입하고 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네, 이번에는 미디어스 기사입니다.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됐죠. 나경원 의원이요. 오늘 밤 김제동에 출연 말라라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안 나오면 우린 좋지 뭐. 편안합니다. 보는 그러니까, 게 편안하죠. 그러니까 섭외를 했는데도 안 나온다는 걸 어떻게? 그러면 그냥 안 나오서 그냥 이쪽만 나오네. 그러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자기들이 안 나온다고 해놓고 편향적 보도를 했다라고 또 하겠죠. 심이 넣겠죠. 네, 그럴 것이 뻔하죠. 자, 일단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오늘 밤 김제동 출연과 인터뷰 등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오늘 밤 김제동 프로그램 폐지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세상에. 이게 싫을까? 난 정말 궁금하네. 야, 진짜 아니 황당하다. 그 위인 맞이 환영단 그거는 종편이 똑같이 더 많이 하는데 훨씬 많이 했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김제동이 싫은가 봐요. 그죠? 그런 거죠. KBS보다도 KBS도 싫지만 김제동은 더 싫은가? 그런 걸 이유로 해서 네, 뭐 네. 본심은 그거지만 위인마저 환영단 이런 걸로 이제 트집 잡기를 하는 거죠. 예, 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유치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아무튼 나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김제동 씨의 방송은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수준을 지나쳤다.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방송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KBS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공영방송에도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어이? 있다. 기승전 중간 광고? 또 우리랑 괜히 또 묻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꼴보기 싫으니 아니 거기서 중간 광고가 왜 나와? 그러니까. 아유 진짜 깜짝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진봉 교수가 언론이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모든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하셨다는데요. 자, 김제동 이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므로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좀 방송을 보시고 종편하고 한 번이라도 좀 비교를 해보시고 나서 이거 우리가 만들어드려야겠다. 하나 만들고요. 얼마나 소개를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김제동을 보여주고 해서 비교자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조선일보의 수습 기자들이 우르르르 KBS를 갔다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일단은 조선일보에 지난 3일자에 입사한 수습 기자 2명이 KBS 공채에도 합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버리고 KBS 쪽으로 이제 행보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13일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KBS 신입공채에 합격했던 조선일보 수습 기자는 모두 3명인데 이 가운데 2명이 KBS로 이직하고 나머지 1명은 조선일보에 남는다. 우르르는 아니다, 진짜. 셋 중에 2명 같네. 셋 중에 2명이면 많이 간 거죠. 많이 간 거긴 하지만 우르르면 한 5명 정도 간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7일 사보에서요. 60기 수습 기자 11명이 3일자로 입사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11명 중에서 3명은 KBS도 합격을 했고 그중에 2명은 저쪽으로 갔다라는 것 같아요. 자, 조선일보 내부에서는 기자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수습들이 퇴사한다는 소식에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좀 불쾌하겠죠. 평소 조선일보의 자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게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죠, 뭐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문이 사양 산업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니까 이왕이면은 똑같은 기자 생활을 할 때 KBS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그게 아니고 이제 정상화된 KBS에서 그 조선일보와는 다른 기사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KBS와 조선일보를 다 같이 넣는 사람들 별로라고 저는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조선일보에 가는 기자는 크게 뭐 기대할 수는 없다. 네. KBS에 간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라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TV조선에 있던 아주 고급 인력께서 KBS의 경력 기자로 이직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뭐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 지휘하에서 그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특종을 쏟았던 실력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차기 또는 차차
차기 편집국장으로 꼽던 그 권대열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그 최근 조선일보에 사표를 제출하고 카카오로 자리를 옮겼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력한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엑소더스다. 걱정을 하고 있나 봅니다. 아니 심지어 최근에 뭐 지상파에서 TV조선으로 간 PD들도 있는데. 아 그렇군요. 참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다 자기 성향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TV조선에서 아무튼 유력했던 사람이 어찌됐던 KBS로 갔다는 거 이것도 좀 별로 씁쓸한데요. 그렇죠. 가서 좀 제대로 하지 않고 만약에 TV조선의 문화를 이쪽으로 오히려 가져오지는 않겠죠. 그건 아무튼 KBS가 수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KBS가 어찌됐든 조선일보 수습 기자 그리고 TV조선의 아주 뭐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런 기자를 지금 KBS가 영입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KBS 스스로가 KBS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을 제가 뭐 또 이렇게 말하면 KBS는 편향적이라고 또 뭐 편향적인 방송을 만들라는 것이냐 이러면서 나경원 대표가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공영방송에 걸맞는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기자로 그렇죠. 키워나가시기를 그렇게 적응시키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V조선 고성국 해설위원 말처럼 종편도 아니고 공영방송이라면 네네. 좀 잘해야죠. 네.